문제.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하라는 거는 이 자체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상당히 어려워. 이걸 그냥 그리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시도하려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키지 않아도 이런 연산을 통해서 간단히 만든 후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집합품 가장 최적화된 풀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문제를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까? 어려운데 연산 한번 하자. 그 다음 다시 그리자. 요 순으로 가거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게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 빈칸 채우기는 상황이 두 가지야. 정확하게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빈칸을 채우는 게 목적인 경우도 있어. 이 빈칸 채우기의 개념은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돼. 이런 빈칸 채우기 착각하면 안 돼. 완벽하게 이해하고 채운다? 오산이야. 그렇게 하면 못 푸는 문제 엄청 많아. 그래서 때로는 난이도가 높은 빈칸 채우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일단 빈칸은 채우고 보자. 논리적으로 채우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그건 어려울 때 버전이고 이 문제는 좀 쉬운 버전이에요. 정확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빈칸 채우기긴 해. 자, 비교를 잘해봐. 두 개 비교하면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가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게 가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지? 자, 그럼 쟤를 어떻게 고칠까? 여기 빼기가 있지. 우리 빼기는 뭘로 고칠 수 있어? 빼기는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두 개의 기호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집합 두 개가 만났어. 그럼 뭐가 돼?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잠깐만. 맞지? 자,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데 이 C가 없어졌어. C가 없어졌지. 그럼 이거는 C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썼다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나에 해당하겠지. 자, 그 다음 확 바뀐 느낌이나 식이 확 바뀐 느낌이나 자, 그러면 뭘 이용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잘 보면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야. 둘이 반대지. 무슨 법칙? 그렇지. 따라서 A의 여집합 교 A, B의 여집합 교 A 이렇게 분배가 되었지. A와 A 여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아까 했던 거고 공집합이랑 합쳐봤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마지막은 A 교 B의 여집합. 이대로 나오겠지. 오른쪽에 그대로 나오겠지. 물론 마에는 이게 답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꿔 써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둘이 같은 거니까. 마는 상황에 따라 곤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준은 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오리지널 문제인데 선생님이 학생 때는 요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많지만 항상 옛날 거 클래식한 문제는 언제나 출제도 이상하지 않거든. 나이 든 선생님들이 특히 출제할 때는 옛날 거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 여기를 빈칸을 안 주고 여기를 써주고 거꾸로 무슨 법칙이냐라고 물어봐. 여기를 네모로 쳐. 법칙 이름 쓰기. 법칙 이름 써봐.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빼기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꿨지. 그치? 빼기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법칙은 아니고 여기 좀 특이해. 차집합이라고 해. 차집합. 빼기를 차라고 부르는 거야. 빼기를 연산하는 성질을 위해서 차집합이라고 불러. 엄밀히 말하면 차집합의 성질이 맞긴 한데 차집합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도 거의 정답을 주시는 편이야. 성질자까지 쓰면 완벽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칙의 이름은 아닌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넘어가는 건 무슨 법칙이 이게? 이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 모르가. 듣자 빼면 안 돼. 일종의 성은 아닌데 어쨌든 한 글자 빼면 안 돼. 고유명사야. 드모르간이 한 단어야. 모르간이 한 단어가 아니라 드모르간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간 건 무슨 법칙이야?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요즘에는 물어보지 않아. 겹치는 게 없어서 공집합이다. 여기는 별로 특별히 부르지 않아. 여기서 여기도 뭐 특별히 부르지 않을 것 같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법칙에 이름이 있는 거 위주로만 한다면. 요거까지 하는 게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법칙의 이름을 물어보면 아주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옛날 스타일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약수와 배수. 그리고 공식은 교집합만 외우면 된다. A, K라고 할 때니 K가 약수 버전이 있고 배수 버전이 있었어. 그래서 A의 K 교집합, A의 L은 A의 네모가 되는 거예요. 이 네모는 약수일 때는 뭐가 된다? 네모는 최대 공약수가 된다. 배수일 때는 뭐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지. 약수 버전, 배수 버전.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랬지. 약수는 최대 공약수. 이 네모는 뭐가 될지 몰라. 상황에 따라 틀려. 지금 뭐야? 배수지. 지금 배수야. 그럼 네모는 뭐가 돼야 돼? 최소 공배수가 돼야 돼. 합집합은 특별히 공식이 없다라고 설명했지. 합집합. 그렇지? 그런데 합집합도 특이한 경우는 있어. 예를 들어서 약수 버전이야. 이런 경우. 2의 약수와 4의 약수를 합치면 뭐의 약수가 돼? 2의 약수와 4의 약수를 합치면 합집합하면 뭐의 약수야? 그렇지. 4의 약수가 되지.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 이게 왜 선택이 되는 거야? 2가 4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외우지는 마. 그냥 이해만 해. 배수일 때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치면 뭐가 돼? 2의 배수가 되지. 그 이유는 얘네 둘이 서로 배수 관계이기 때문이야. 요럴 때는 합집합도 약간 의미가 있긴 해.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 소일 때는, 포함되지 않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일일이 세거나 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웬만하면 이 약수배수 문제는 교집합으로 풀게 되어 있어. 웬만해서. 따라서 선생님 합집합인데 어떻게 교집합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먼저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얘기야. 얘를 분배하면 교집합을 먼저 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력이야. 자, 따라서 2의 배수 교집합 3의 배수.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자, 지금은 배수니까 최소공 배수가 돼. 뭐의 배수야? 6의 배수야. 뭐의 배수야? 4의 배수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교집합을 먼저 사용하는 방식이 된 거지. 자, 요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그랬더니 이제 원소의 개수라는 얘기는 n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합집합 어떻게 계산해? 각각 더하고 빼기 뭐? 교집합. 또 나오는 거야. 공식이. 자, 그러면 6의 배수는 50까지 있으니까 몇 개인지 알겠고 4의 배수도 몇 개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또 교집합 나왔지. 뭐의 배수요?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교집합으로 거의 다 풀어버리는 거지. 최대로. 자, 교집합을 적극 활용한다. 합집합도 가끔은 간단히 된다. 언제? 둘이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는 간단히 된다.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될 때는 간단히 된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집합이 그나마 좀 쉽지. 내가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꿨어. 집합이 원래 중간에 나오는 단원이야. 중간고사 맨 마지막 단원이야 사실은. 근데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했고, 가끔 첫 단원을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면 와, 이 학기 되게 어려운가 봐라고 또 겁먹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배제하려고 일부러 쉬운 것부터 했고, 이제 점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지게 좀 구성을 했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어려워질 거고, 마지막 단어는 대신에 다시 쉬워져. 마지막 한 단어. 함수라는 단어인데 조금 쉬워져. 자,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심화 문제야. 집합 중에서.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 이번에도 배수네. 그런데 M이 A4와 A6의 교집합에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외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외운 것부터 시작해. 항상 공부한 것부터. 뭐의 배수야? 12의 배수야. 자, 그럼 여러분 1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12 되지. 12.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24 돼. 24의 배수는 1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 또 뭐가 될까? 36. 그 다음 뭐가 될까? 48. 결국 얘네들은 다 뭐야? 12의 배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포함되면 이런 거만 외워야 돼. 그 다음 A12와 A18의 합집합이에요. 얘는 포함이 안 돼. 합집합인데다가 12와 18은 서로 배수 관계가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어. 12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그냥 합쳐야 돼. 그럼 여러분 12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모두 합쳤더니 누구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묻고 있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고력이 좀 들어가서 좀 어려운데 12의 배수를 먼저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고 18의 배수는 70. 이런 거. 이걸 합쳐봤자 딱 어떤 공식이 되진 않아. 딱 뭐의 배수가 나오진 않아. 왜냐면 둘이 서로 약간 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수 약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좀 애매한 녀석이 돼. 그럼 이거를 모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12와 8의 배수 문제인데도 최대 공약수로 접근을 해야 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얼마니? 6이지, 6. 그럼 A6. A6은 뭐야? 6. 12. 집합수는 뺄게. 이게 왜 가능해? 12의 배수가 AN에 포함돼야 되고 18의 배수도 AN에 포함돼야 돼. 이걸 이렇게 따져볼게. 논리. 두 개를 합쳐서 여기 포함되는 얘기는, 그 얘기는 12의 배수도 포함돼야 돼. 18의 배수도 포함돼야 돼. 그럼 우리 아까 12의 배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이 n에 가능한 건 뭐 있었어? 일단 12부터 출발해야지. 또 뭐 있어? 6의 배수. 왜 가능해? 12의 배수는 6의 배수에 포함돼. 왜 내가 갑자기 6으로 점프해서 12의 약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큰 거. 12, 6. 그 다음 뭐 있어? 4, 3, 2, 1. n에 가능한 모든 숫자들이야. 그럼 얘는 뭐의 약수인데? 18의 약수. 그럼 이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뭐 있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이 n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야. 결국 뭐야?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들이야. 자, 까만색으로 푼 쪽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거야. 까만색으로.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바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한테 지금. 그래서 합집합이 여기에 포함돼. 근데 합집합은 공식이 없어. 그럼 하나하나 해. 얘도 여기 포함되고 얘도 여기 포함돼야 돼. 합집합이니까. 합쳐도 저기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n은 12의 배수를 포함하는 수. 12의 배수, 6의 배수, 4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것들이다. 결국 12의 약수들이다.
18의 배수를 얘가 포함해야 돼. 그러면 18 똑같아도 돼. 그 다음 9의 배수, 6의 배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8이 약수입니다. 둘을 동시에 만져보는 건 6, 3, 2, 4개가 있다. 그 중에 가장 n은 최대값이니까 6을 선택해주면 되고 m의 최소니까 m은 아까 여기 써놨지. m은. 자, 결국 여기 있는 답들도 다 약수와 배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좀 어렵지? 이 정도면 어렵습니다. 7번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 비슷한 게 하나 있다. 8번. 9번, 10번은 7번하고 비슷해. 내가 봤을 때. 해보고 잘 안 되면 질문해. 지금 요거 설명 끝나면 프린트 먼저 하세요. 요거 지금 내가 준 거부터. 6시까지, 7시까지 이거 끝내고 이동해. 7시 넘어도 돼. 끝내고 이동. 어차피 테스트 요새는 오래 안 걸리잖아. 쉬워서. 근데 앞으로는 아마 또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 단어만 많이 배울수록.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좋아. 우리가 언제 열심히 해야 돼? 시험 끝난 다음날. 시험 전날이 아니라 시험 끝난 다음날. 그게 멋있는 거야.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 자, 이번에도 배수는 약수도 나오지. 기억은 교집합이니까 안 할 거야. 자, 니은 보자, 니은. 합집합이 뭐지? 그치? 그러면 니은을 보면 합집합 9의 배수와 18의 배수예요. 합집합 돼야 안 돼? 하나로 합쳐져 안 합쳐져? 합쳐져. 왜? 9와 18은 서로 배수 관계잖아. 9의 배수가 18이고 18이 약수가 9잖아. 이럴 때는 합집합도 합쳐진다. 하나로. 뭐가 돼? 9의 배수가. 그 다음에 뒷부분을 쓰면 얘는 12, 18은 안 돼. 병렬 경험했지. 그러면 다시 얘를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또 분배가 안 돼. 왜? 교집합 먼저 해요. 그럼 여기 또 간단해지긴 해. 다 교집합이야. 9와 12의 교집합. 최소 공배수 얼마야? 36이니? 맞아? 9와 18의 교집합. 최소 공배수 얼마야? 합집합이지만 18과 36이야. 자, 이렇게 수학 문제는 잘 만들면 깔끔하게 끝나지. 이런 게 기분 좋지. 뭐야? 최소 공배수. 배수니까 배수 부르는. 간단해졌지. 최종적으로 간단해졌지. 자, 근데 니은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뭐가 눈에 딱 보였냐면, 똑같아. 그리고 합집합인데 여기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분배 법칙의 반대 버전. 그것도 분배 법칙이다. 따라서 얘는 합집합 A18로 묶을 수 있다. 공통이니까. 분배 법칙의 반대 버전. 그러면 남는 거 그대로 쓰면 돼. 내가 동그라미 친 거 빼고 남는 게 뭐야? A9, 표, A10. 그럼 얘 최소 배수 36. 자, 이렇게 했더니 얘랑 똑같이 나왔지. 좀 더 심플해졌지, 이번에. 알면 알수록 많이 보이고, 많이 보일수록 풀이는 짧고 간결해진다. 자, 자기 힘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10번까지 풀어봅시다. 시작. 자기 힘으로 다시 풀어보세요.